갤럭시 S24 울트라 정말 좋았지만 이번엔 일반 모델로 구입했습니다. 안녕하세요, 힉스입니다. 갤럭시 S25가 이제 곧 출시를 하죠. 벌써 또 1년이 흘렀네요. 시간 드럽게 빠릅니다. 아무튼 이제 언팩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아마 이제 곧 사전 예약도 받을 거고 이게 2월 7일인가? 그때 출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시원하게 긁을 준비가 됐습니다. 일단은 저는 당연히 애플도 좋아하지만 삼성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S25가 정말 좋게 나와가지고 진짜 전 세계적으로 역대급 판매량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 삼성 주주 아닙니다. 아무튼 저도 지금 갤럭시 S24 울트라를 사용하고 있고 당연히 리뷰를 해야 돼서 S25를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저는 삼성을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25로 바꿀 거였거든요. 근데 울트라 너무나 좋은 모델이지만 아마도 이번에는 S25 울트라는 안 살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 S24 울트라 약 1년 실사용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작년에 올린 영상을 보니까 한 1월 26일 날 그때 올렸더라고요. 그러니까 진짜 거의 1년 사용한 거죠. 물론 그 사이에 아이폰 16 프로를 잠깐 사용했지만 저는 돌고 돌아 갤럭시로 오게 되더라고요. 금방 돌아왔습니다. 아무튼 저는 항상 갤럭시 플러스 모델만 사용하다가 그때 당시 S24 울트라가 정말 너무 잘 나왔다 라는 얘기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저도 궁금하니까 그때 구입을 했었거든요. 일단은 간단한 후기로는 마음에 드는 점도 많았지만 저랑은 안 맞았습니다. 당연히 안 좋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. 그냥 저랑 결이 다르다,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좋았던 점 및 아쉬웠던 점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거고 리뷰 시작해 볼게요. 영상 시작 전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장점은 성능입니다. 갤럭시 S24 울트라 같은 경우 스냅드래곤 8 젠 3 칩셋이 탑재되어 있죠. 이게 간혹 가다가 S24 시리즈는 어차피 다 똑같은 칩셋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. 이게 정확히 S24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모델은 스냅드래곤 8 젠 3가 탑재가 되어 있지만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삼성의 엑시노스 2400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일반 모델은 램 용량도 다르고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능은 스냅드래곤이 탑재된 울트라 모델이 제일 좋습니다. 긱벤치를 한번 돌려보면 싱글 코어 및 멀티코어 점수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고 다음으로 3D 마크 점수도 역시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이 두 모델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.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반이랑 플러스 모델이 성능이 떨어지냐?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. 그냥 그것보다 울트라 모델이 조금 더 위에 있다 이거예요. 세 모델 중에 울트라 모델이 성능이 가장 좋기 때문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모델이기도 하고 게임 외 환경에서도 정말 부드러운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. 참고로 이번에 출시하는 갤럭시 S25 울트라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라는 새로운 칩셋이 탑재가 되죠. 다만 일반이랑 플러스는 이번에도 엑시노스가 탑재가 된다 이런저런 소문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일반이랑 플러스도 동일하게 스냅드래곤 칩셋이 탑재가 된다 라는 기사를 봤습니다. 이번에 나오는 스냅 8 엘리트 칩셋이 성능이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정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일반이랑 플러스에도 들어간다? 그러면 뭐 너무나 좋죠? 근데 제가 삼성을 좋아하는 삼성 러버로서 삼성의 엑시노스도 좀 폼이 커러럭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결론은 S24 시리즈 중 가장 높은 스펙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끊김이 적고 부드러운 사용이 가능한 게 큰 강점이었던 울트라 모델이었습니다. 두 번째는 화면 크기예요. 세 개 제품과 화면 크기를 비교해보면 울트라가 6.8인치로 가장 큽니다. 제가 다른 두 제품의 모건 모델이 있는데 이렇게 놓고 비교해보면 확실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죠. 이게 울트라고 이게 일반이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은 울트라가 진짜 큽니다. 그리고 물론 플러스 모델과 울트라 모델은 QHD 플러스 해상도인 점은 동일하지만 FHD 플러스인 일반 모델과 비교를 하면은 더 높은 해상도를 보여주기도 하죠. 일단은 6.8인치의 대화면을 보유하고 있어서 유튜브나 OTT를 볼 때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역시 같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겠죠. 물론 꼭 게임을 하지 않다고 하시더라도 다른 앱들을 사용할 때 큰 화면으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큰 강점이었어요. 그리고 디자인도 살짝만 보면은 울트라는 티타늄 재질로 되어 있어서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을 줬고 아주 개인적으로 이 티타늄 그레이 색상은 역대급으로 잘 뽑았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케이스를 끼면은 완전 못생겨지지만 이렇게 생폰으로 사용하신다면은 영롱하니 이쁘죠? 세 번째는 배터리입니다. 배터리 용량은 역시 갤럭시 S24 울트라 용량이 가장 큽니다. 물론 플러스와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S24 울트라가 화면 크기가 더 커서 따져보면은 훨씬 더 배터리 성능이 우수한 걸 알 수 있죠. 제가 전에 갤럭시 S22 플러스를 쓰고 다음으로 Z 플립 5를 썼었거든요. 근데 그놈을 쓰다가 이 울트라를 쓰니까 배터리가 진짜 오래 간다고 느껴지는 거예요. Z 플립은 배터리가 언제 정상화가 아무튼 저는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사용하면서 배터리가 크게 부족하다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. 이게 확실히 하루는 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물론 게임을 하면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요. 이게 그냥 적당하게 전화하고 카톡하고 유튜브도 뭐 적당히 보면은 하루에서 하루 반나절은 확실히 사용하더라고요. 울트라는 배터리 용량도 높고 또 전력 효율도 높다 보니까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큰 강점이었습니다. 이렇게 대표적으로 좋았던 점이 세 가지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짜잘짜잘하게 당연히 좋았던 점이 있었어요. 일단은 카메라 성능이 너무 좋아서 이 S24 울트라로도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 나아가서 화질도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야간 사진도 당연히 마음에 들었고요.
있더라고요. 그리고 울트라는 S펜도 여기 수납할 수 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. 자, 그리고 단점은 아니지만 요놈의 아쉬웠던 점도 한번 볼게요. 첫 번째로 아쉬웠던 점은 휴대성입니다. 사실 이번에 울트라를 안 써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. 울트라 시리즈 화면이 큰 만큼 무겁습니다. S24 플러스 모델과 무게 비교를 해보면은 스펙상 36g 차이가 나고 일반 모델과는 무려 65g 차이가 납니다. 뭐 65g이야, 야 65g? 그건 크지 라고 치더라도 35g? 그게 뭐 차이가 있어?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차이 납니다. 삼성 스토어에 가보셔가지고 이 플러스랑 울트라를 한번 들어보세요. 제가 호들갑 떠는 게 아닙니다. 제가 S24 울트라를 사용하기 전에 S22 플러스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게 S24 플러스랑 무게가 같거든요. 아무튼 제가 S24를 처음 사고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거 좀 무거운데? 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습니다. 일단은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유튜브를 본다던가 하는데 이걸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손목이 아파요. 진짜 손목이 아픕니다. 또 그리고 바지 주머니에 이 스마트폰을 넣고 길을 가다가 보면은 허리가 좀 남는 바지는 무조건 바지가 흘러내립니다. 특히 고무줄 바지를 착용하거나 그 상태에서 이렇게 뛰면은 진짜 바지 벗겨집니다. 그리고 여름에 반바지를 입고 이 울트라를 주머니에 넣잖아요. 그러면 허벅지랑 이 핸드폰이 닿는 면적이 커가지고 약간 불편한 느낌도 들고요. 또 그리고 제가 손이 작다 보니까 울트라를 잡으면은 그립감도 조금 별로였어요. 이게 일반 모델을 잡았을 때랑 울트라 모델을 잡았을 때 확실히 크기 체감이 컸고 그만큼 무거우니까 역시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. 대화면이다 보니까 영상이나 게임을 할 때 너무나 좋지만 그만큼 화면이 커서 휴대성으로는 좀 아쉬웠어요. 그래도 그나마 겨울에는 잠바 주머니에 넣으면은 이 정도는 괜찮긴 했습니다. 근데 그 외에는 조금 아쉬웠습니다. 두 번째는 금액입니다. 울트라는 갤럭시 S 시리즈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이지만 그만큼 금액이 비쌉니다. 단순 출고가 비교만 해보면은 일반 모델과 거의 45만원 차이가 나죠. 제가 지금 생각해봤을 때 45만원을 더 내고 울트라를 샀는데 그만큼 값어치 있는 걸 했을까? 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게임도 안 하고 그냥 유튜브만 주구장창 보거든요. 생각을 해보면은 45만원이라는 금액 차이가 확실히 큽니다. 그러면 아니 성능이 좋으니까 당연히 비싸지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. 맞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바일 게임을 정말 많이 하지 않으시다면은 S24나 S24 플러스로도 우수한 성능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. 두 칩셋에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는 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간단하게 게임 하신다고 하면은 일반이나 플러스 모델로도 진짜 충분합니다. 스마트폰으로 고사양 게임을 계속 하시거나 어떤 높은 성능이 요구되는 그런 앱을 사용하는 게 아니시라면은 일반 모델이나 플러스 모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또 그만큼 가격을 절약하게 되는 거죠. 일단은 이렇게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습니다.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거 좋던데? 나는 그거 별로였던데?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또 저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분들에게 이번에 갤럭시 S25 시리즈가 새롭게 나오니까 구매에 도움이 되고자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대화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나 게임을 할 때 몰입감이 좋았고 성능이 S24나 플러스 모델에 비해서 조금은 더 우수하기 때문에 게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울트라는 정말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으로 카메라의 성능도 좋고 S펜을 사용할 수도 있죠. 하지만 오히려 큰 화면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휴대성이 좋지 않고 무거워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면 불편하고 또 성능이 좋은 만큼 금액이 비싸지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도 확실히 있고요. 무조건 울트라를 사야 된다 라는 게 아니시라면은 본인이 그동안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그 환경에 어떤 스마트폰을 선택하면 되는지 한번 잘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.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가장 저렴한 일반 모델을 구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